네, 오늘도 2부 마지막 순서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셔서 내 계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조성우 차장께서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살짝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포트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치킨 이벤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서 포트 상담도 받고 치킨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성우 차장과 얘기 나눌 시장 이슈는 무엇인지 저희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꼬리에 묶인 몸통, 이거는 헝다 이슈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치킨 이벤트 하고 있는데 사실 생맥주도 좀 같이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네. 그 좀 치맥하기 좋은 야외에서 그죠? 맞아요. 치맥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그러니까 시장도 이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제목처럼 지금 사실 헝다 이슈가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이제 방향을 잡고 갈만하려 하면 이제 뒷덜미를 잡는 이제 그런 양상을 말씀드렸었는데 당분간은 역시 좀 이런 양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냐.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좀 피곤한 시나리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시장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뭐 제목들이 있잖아요. 일단 테이퍼링이 가장 뭐 큰 것이겠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또 이제 뭐 부채 한도 증액이나 이런 이야기. 근데 이건 되게 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를 결정짓는 쪽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뭐 기꺼이 뭐 감내해야 될 스트레스이긴 한데 이 헝다는 어쨌건 간에 이게 중국의 일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일개 기업의 이슈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자꾸만 스트레스를 준다. 사실 이건 좀 고약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계산이 서는 좀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리먼급의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비 한 방울 안 내릴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2달 정도 여러분들 또 피곤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대형주가 계속 뭐 일찍 돌아가면서 뭐 급락을 하고 뭐 지수 자체가 뭐 좀 버텨는 주는 모습 같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는 좀 뭔가 좀 반등에 실마리를 풀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헝다 이슈가 일개 기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좀 피로감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어쨌건 헝다 이슈는 우리 시장을 한 대도 안 때리고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멘탈을 조금 다듬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코스피 차트 잠깐 보고요. 일단은 이 매물대를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쨌건 간에 지금 1년 동안의 매물대 지금 하단 쪽에서 굉장히 좀 지지 시동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헝다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 우리 시장 잘 버텨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1년 동안에 이제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요 이제 3,100에서 3,200 사이 요 구간대에서 굉장히 많은 이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 작용을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헝다 이슈가 불거졌을 때 요 이제 매물대 하단이나 이 지지 라인을 강하게 깨는 시도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잠깐 좀 따끔하게 주사 한 대 맞고 끝나가는 뭐 요런 정도로는 제가 좀 시나리오를 좀 두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의 아니게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좀 임팩트로 좀 이제 하단이 좀 깨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시장이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표와 실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지수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지표와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충격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표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뭐 여기서 다시 막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막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계산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일의 코스피 장중 흐름을 잠깐 보시고요. 자,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좀 상승을 안고서 좀 처음엔 좋게 출발했는데 다시 주저앉은 이유가 장중에 계속 헝다 이슈가 시장에 계속 전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니까 헝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헝다를 보시게 되면 뭐 헝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차트고
최근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나가는 건데 결국에는 23일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의 이자 중에서 특히나 여기에 달러 채권들 그 이자 1,000억을 지급을 못했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돈을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야 오늘 못 갚겠다. 내 다음에 줄게. 이 순간 벌써 짜증이 나고 시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바로 이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이자 일정 이제 이건 다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이제 30일 유예 기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헝다도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11% 정도 이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이제 하면 또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파생돼서 계속 이제 이슈들이 붙죠. 뭐냐? 그러니까 헝다에서 이제 그 전기차 자회사에 또 월급 못 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중앙 정부는 시장의 기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은 통제를 잘해왔기 때문에 헝다 이슈도 선제적으로 좀 통제에 나서주지 않겠느냐? 뭐 이제 뭐 내년 초에는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걸 수수방관하겠느냐? 사실 시장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난 거죠. 중국 정부도 헝다의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건 지방 정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개입을 한다면 디폴트가 난 이후에나 이제 수습하려고 개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시장의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헝다 이슈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시장에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피곤하고 불편한 게 뭐냐면 이 헝다의 시가총액이요. 자,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쭉 길게 늘어뜨려 드리면 한때 정말 잘 나갈 때는 시가총액이 600조에 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이 덩치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수준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보자면 뭐 LG화학이나 뭐 카카오, 현대차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한번 논리를 한번 구성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LG화학이나 카카오나 현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만약에 무슨 뭐 정말 뭐 파산의 위험이다, 디폴트 위험이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헝다 이슈를 우리가 조금 더 봤을 때 지역적인 쪽에서 보면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헝다 이슈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간판이 걸렸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요. 결국에 30일의 유예 기간이 다가오는 이런 어떤 구간마다 헝다 이슈는 또 우리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기는 줄 겁니다만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 뉴욕 증시가 이 이슈를 안고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 이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자기 이제 추세를 유지해 주느냐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서 주말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분명 헝다 관련한 이슈들이 좋지 않은 쪽에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뉴욕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헝다는 리만급이 아니다라는 계산은 이미 서 있는 거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헝다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는 좀 예측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제가 리먼과 헝다를 전에 이제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헝다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헝다는 어느 정도 지금 위험 측정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그것은 통제가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리먼은 그 자체가 아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헝다 이슈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나리오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헝다 이슈가 여기서 시장을 더 이상 뭐 이제 빼지 않고서 여기서 뭐 멈춰주느냐 이제 요것은 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따끔하거나 잠깐의 이제 아픈 어떤 그런 구간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최대한 좀 압축해 놓는 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일에도 만기 채권이 도래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변수로 꼽히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의 뭐 핵폭탄급의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중요한 건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핵폭탄급 악재는 당연히 일어나서 안 되는 거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코스피가 50포인트만 더 내려가도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헝다 이슈가 그 정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헝다 이슈로 우리 시장은 언제든지 한두 번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막상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건 좀 내가 어느 정도 계산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음을 우리가 이제 대비할 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이제 무작정 그냥 헝다 이슈가 더 번지지는 않길 제발 오늘 우리 시장 뭐 빠지지 않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조금 네.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 알겠습니다. 이 이슈에 맞는 또 대응 전략이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종목도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포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포트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4822, 02-4822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저희가 치킨 또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규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주에는 뭐 약속대로 이제 종목은 사실 다 골라놨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좋은 타이밍을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사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일단 좀 산뜻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뭐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네.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접근한다면 적어도 하방 경직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다소간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좋은 가격에 좀 진입하는 것을 조금 목적으로 좀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루하루 이제 일일비하기가 참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좋은 건 너무 좋고 네. 진짜 죽어라고 안 가는 거 정말 죽어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에 이제 시장 딱 보게 되면 저 같아도 아유 저 LNF 한번 따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근데 저만 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평정심, 내가 지금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임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종목을 최대한 좀 줄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그전에도 계속 종목을 뭐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이제 종목을 줄이시지 못한 분들은 사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한번 정도 아래로 이제 크게 흔들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 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또 심적으로 좀 피곤해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그래도 잘 아는 종목 위주로 좀 압축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종목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줄이는 요령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줄여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포트 상담을 진행해드리다 보면은 뭐 스스로 그래도 뭐 제 방송을 보고서 종목은 최대한 줄여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니 오늘도 네. 진짜 종목 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끝번호 2704님도 네. 종목이 지금 40개고 아, 끝번호 예. 9056님은 매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손실 종목을 손절할 수 없어서 지금 종목이 70개에서 80개래요. 계좌에 돈만 있으면 사게 되는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상담 신청을 그게 이제 하셨어요. 저의 잔소리가 이제 그게 이제 네. 대책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을 줄이는 요령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비중이 작은 순으로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순으로 줄여놓고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종목을 뭐 줄인다고는 했지만 많이는 아마 못 줄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리스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네.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시자고. 그러니까 종목을 좀 최대한 줄이실 수 있는 요령을 먼저 또 더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런 거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시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얘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체크를 이것도 예시예요. 뭐 방송 시간상 제가 이제 뭐 더 많은 걸 못 보여드리지만 일단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모멘텀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냐? 그럼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은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리해야죠. 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 종목을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 종목을 왜 굳이 그죠?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거고요. 두 번째 보면 이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10% 이내인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좀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제 마이너스 10% 이내면 제가 전에도 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0% 이내 정도라면 그래도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이라면 뭐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도 뭐 마이너스 10% 이내니까 뭐 시장만 좀 반등해주면 올 수 있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남겨두고 버리고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마이너스 1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이게 좀 돌아오는 길들이 계속 좀 멀어지기 때문에 저런 관점에서도 이제 들고 갈 것이냐, 이제 버릴 것이냐, 요걸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트 상담을 진행하다가 뭐 이런 대표적으로 뭐 골치 아프신 종목이 뭐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목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누가 좋대더라. 뭐 방송 보고 뭐 그냥 뭐뭐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되게 좀 막연한 이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어머님 아버님 뭐 이 종목이 뭐 2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최근 뭐 좀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을 한번 좀 보셨어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추적 관찰이 안 되는 종목이라면 그것도 사실 들고 있으면 안 될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또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설명, 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아는 종목. 내가 제일 아는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이 딱히 손해는 아니지만 불안한가.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종목을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가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잘 모른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들고 있어서 불안한 주식이 있다. 그럼 그 주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다행히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불안해. 그죠? 불안해. 그러면 그 종목은 그냥 매도하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끝나는 거죠. 어떡해요? 반반. 불안하기도 한데 올라갈 것 같기도 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조금 뭐 마이너스여도 뭐 더 사버리든가 이런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딱히 내가 이 종목은 손해가 아닌데도 왠지 불안해요. 그럼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확신이 없으시는 거고 잘 모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줄여놓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치킨 이벤트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분홍님이 7종목도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몇십억 시드가 있지 않으면 10종목 네. 아래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해 주셨고 소리질러님은 이거를 다이소식 매매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좋은 얘기.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5종목 이내로 하지만 그 5종목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도 종목을 네. 솎아내거나 이제 다시 넣거나 하는 작업들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종목이 일단 수십 개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줄여놓은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화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솎아내는, 그래서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한번 포트를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시간을 잘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